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식의 형태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식의 형태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PD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 분류 PD 풀기 전에 미리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Classification of PD, PD의 분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Linear PD, Non-Linear PD 얘기했어요. 리니어 PD, non-linear PD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우리 에너지 이퀘이션 있었잖아요. 에너지 방정식, 연력학 제일 법칙이라는 그 에너지 방정식의 이제 1D 케이스 아주 간단한 걸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로우 CP에 파셜 T에다가 1D에다가 속도가 없는 거, 속도 제로, U가 0인 거. 그러니까 앞에 여기 요식을 쳐다보시면 요식에서 속도가 0이고 요게 1D야.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요 경우는 식이 이렇게 간단해질 거예요.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식을 우리가 heat diffusion equation으로 불러요. heat diffusion, 열의 전도 방정식, 열 전도 방정식이라고 해요. 사실 전도는 이것만 풀면 됩니다. 이게 열 전도 우리말로는 열 전도 방정식. 뭐 예를 들면 금형 안에서 온도 분포 뭐 이러면은 요식만 풀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 쳐다보세요. 이 만약에 K 로우하고 CP하고 K가 온도의 함수가 아니다. 온도 또는 공간 X, 시간의 함수는 당연히 아닐 테니까 공간이나 온도의 함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여기 상수들이 다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K가 온도의 함수다, 로 CP도 온도의 함수다, 그러면 이제 비선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비선형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상수다, 그러면 이제 선형식이 되죠. 선형식이 됩니다. 선형. 근데 사실은 이 비선형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쓰여야 된다. K가 상수가 아니라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바로 물리적으로 보면 히플럭스거든요. 히플럭스의 밸런스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바뀌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 비선형, 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비선형이면 컴퓨터로 푸는 거고요. 선형이면 손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PD에서 풀 첫 번째 이그젠플이 바로 이겁니다. PD의 첫 이그젠플. 요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 거예요. 그다음에 손으로 푼다는 거는 이제 해석해를 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명한 이제 다시 나비어-스톡스를 한번 가볼까요?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보면 이것도 1D 케이스를 아주 간단한 케이스만 한번 쳐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앞으로 빼고 로우 U, 로우 T, 로우 U에 U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D면 U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우 파셜 U, 파셜 T 플러스 로우 U 파셜 X의 U가 우변으로 가면 파셜 X의 점도가 요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셜 X의 U 마이너스 파셜 P, 파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로지 뭐 x 뭐 이렇게 씁시다. 이거는 그 중력이고요. 요건 압력 차이고, 앞에 여기서 적었던 식 그대로입니다. 앞에 여기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적었죠.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식, 요 식을 그냥 원디에 대해서 쓴 거예요. U가 벡터가 아니라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쓰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딱 쳐다보면 어때요? 벌써 비선형이에요. 왜냐하면 U하고 U의 미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비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물성이 덴서티하고 점도가 상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추럴리 비선형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유체의 흐름이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높아질 때 난류나 혹은 트랜지션 천이 영역이 일어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운동량의 컨벡션은 기본적으로 이 U하고 혹시 지금 어떤 친구가 부티회인 것 같네. 이 친구 모드 음성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 풀기가 힘든 거예요. 난류가 생기는 복잡한 난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비선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점도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점도가 예를 들면 속도에 의한 함수다. 그러면 또 비선형성이 생기죠. 그건 우리가 비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체 중에서 점도가 속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전단율의 함수가 되는 유체들이 되게 많아요. 단분자 물질이 아니라 뭔가 조금만 들어가 있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파티클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드랍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폴리머가 녹아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복잡한 유체들은 다 비뉴턴체예요. 예를 들어서 메탈, 여러분들 금속의 소성 가공, 뭐 단조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걔도 유체거든요. 흐르고. 근데 그때 이 점도는 아주 강한 전단율의 함수입니다. 매우 강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선형식이에요. 이 비선형. 비선형이 되면 당연히 손으로 못 풉니다. 그래서 다 컴퓨터로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PD, 난리니어 PD. 리니어 PD이면 여기 보다시피 사실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PD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리니어 PD 이런 경우에는 이게 리니어 PD인데요. 개수나 식 자체가 리니어 해야 되기도 하지만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느낌을 뭐 살짝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온도의 변화율이 2배가 되면은 얘가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T가 2배, 여기서 T가 2배 되면 여기서 T가 2배가 돼. 그러니까 2배씩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컨벡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컨벡션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은 요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프트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경우가 뭐 있어요 했지만, 비뉴턴 유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메탈의 소성 가공, 그러면 그때 이 가변 운동량의 변화량은 시간에 따라서 더 완전 무시할 수 있고요. 중력은 메탈 소성 가공에서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조 공정에서는 그냥 이 식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2배 되면 속도가 2배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선형일 때. 근데 이제 비뉴턴이 되면 또 이게 달라지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먼저 선형 PD, 비선형 PD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개수가 주 변수 혹은 공간의 함수면 비선형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나 뮤가 주의 함수거나 공간의 함수면 당연히 비선형인데, 그거 말고도 나비어-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U가 2개가 들어가니까 벌써 U 제곱 같은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류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난류도
그냥 이걸 그냥 풀면 돼요. 요식을 그냥 나비어 스톡스 이퀘션 그냥 풀면 풀리는데, 이게 이제 난류는 구조가 되게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레벨까지 풀어주려면 우리가 아주 작은 메시를 잘라야 되니까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힘든 거예요. 계산량이 많아서. 근데 하여튼 풀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무식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DNS라고 불러요. 디렉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직접 수치해서. 그 난류에 DNS 하면 에디 구조들이 이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호모지니어스 PD, 난 호모지니어스 PD. 우리가 그 ODE 할 때도 호모지니어스, 난 호모지니어스 했었죠, 그렇죠? 그 근데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호모지니어스라는 거는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호모지니어스 PD는 상수항이 없어야 돼. 우리가 OD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DU, DT는 뭐 A, KU 플러스 C 돼 있으면, 요게 없으면 호모지니어스 OD였고, 요게 있으면 나노모지니어스였죠. 호모지니어스하고 나노모지니어스 차이가 뭐였죠? 얘를 만족시키는 항, 유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얘를 만족하는 특별한 항,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 두 개가 합쳐져서 실제 해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게 ODE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고요. 그런데 PD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 라플라시안의 앞에식에서 앞에 요 복잡한 식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을 다시 한번 쳐다봐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없애봅시다. 예를 들면 컨벡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는다. 그럼 요 항은 전부 무시할 수 있어요. 고체의 열전도에 왼쪽은 무시하고,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마찰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얘도 없어. 그럼 요거 두 개만 풀게 되는데요. 이건 내부에서의 히세 제너레이션,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에 해당되냐면 열선 같은 걸 집어넣은 거에 해당돼요. 근데 그럼 요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플라시안의 t, k에다가 마이너스 q,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 형태가 되면 요 q가 0이면, 이 q 도시 0이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우변이 0이니까. 꼭 우리가 OD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q가 0이 아니면 난호모지니어스가 돼요. 호모지니어스, 난호모. 글자를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네. 난호모지니어스. 그래서 난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변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이 달라지죠. 호모지니어스 하면 우리가 예전에 OD에서 호모지니어스 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만들어냈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땠냐면 in case of homogeneous에다가 linear OD면 PD인 경우에는 리니어하고 호모지니어스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경계 조건도 호모지니어스여야 돼요. 이게 경계 조건이 무슨 호모지니어스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솔루션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우리가 어떤 베이스 솔루션이 있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첫 번째 함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두 번째 함수. 근데 그것들의 상수배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상수가 이제는 예를 들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x만의 함수면 상수가 y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나중에 이그램플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는 우변 0이라는 얘기,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ODE가 워낙에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학 분야에서는 이 엘립틱, 파라볼릭,
하이퍼볼릭 PD라고 해서 PD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수학하는 사람들.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퓨전, 뭐 컨벡션, 컨벡션 디퓨전, 뭐 에너지 이퀘이션, 모멘텀 밸런스, 뭐 모멘텀 보존, 모멘텀 컨저베이션, 뭐 이런 식의 물리적인 걸로 식을 바라보는데, 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긴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이 말들은 특히 이제 엘립틱이라든가 파라볼릭 이런 말은 많이 써요. 하이퍼볼릭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뭐 정의는 교과서에 있는데 그냥 그 정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우리가 쓰는 말들을 그냥 이렇게 디퓨전 이퀘이션을, 정의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보면 되게 길게 적혀 있는데, 디퓨전 이퀘이션 같이 생긴 걸 우리가 엘립틱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디퓨전이란다. 라플라스 이퀘이션. 엘립틱이라는 거는, 이퀘이션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크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게 0으로 돼 있는, 이게 바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포아송 이퀘이션은 요 물리량이 0이 아니라 0이 아닌 난호모질리너스 시스템 포아송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를 우리가 엘립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요거를 뭐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부를까요? 엘립틱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이름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름이 많아요, 그죠?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를 수 있을 테니까. 파라볼릭 이퀘이션은 우리가 디퓨전 이퀘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셜 U, 파셜 T가 디퓨지비티의 라플라시안의 U, 뭐 이런 게 이게 디퓨전 이퀘이션이죠. 분산식이에요. 왜 이게 디퓨전 이퀘이션이냐 하면, 내가 방금 전에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요거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상수들 다 적당히 한 군데로 물면은 K 나누기 로 CP, K를 여기 있는 로 CP로 나누면 이게 바로 히트 디퓨지비티거든요. 그러면 요식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걸 이해하겠죠. D 대신에 K 나누기 로 CP를 쓰면 앞에 있는 열도식하고 똑같고, 그걸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게 파라볼릭입니다. 한쪽은 어떤 변수에, 꼭 T가 아니더라도 어떤 변수에 1차 미분이 들어가 있고, 다른 쪽은 라플라시안이 들어있는, 공간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들어있을 때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하이퍼볼릭 이퀘이션은 UXX 웨이브 이퀘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파샬 제곱 U, 파샬 T의 제곱이 어떤 C 제곱의 라플라시안의 C,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하이퍼볼릭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그 금속 막대기에서 이 C가 뭐였어요? C가 스퀘어 루트의 영스 모듈러스를 덴시티로 나눈 거였죠, 그렇죠? 그 영스 모듈러스를 그 덴시티로 나누면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게 C가 웨이브 속도예요. 파동 속도. 이 파동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종파든 이렇게 되고요. 횡파든 그 트랜스버설 웨이브는 이게 당연히 E가 아니라 시어 모듈러스 G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엘립틱 이퀘이션을 푼다 그러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파워성 이퀘이션이구나, 뭐 파라볼릭 이퀘이션을 푼다 그러면 디퓨전 이퀘이션을 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좀 다른 게 있죠.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근데 우리 공학에서는 뭐 컨벡션 이퀘이션, 컨벡션 디퓨전 이퀘이션, 모멘텀 밸런스, 뭐 에너지 밸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엘립틱 이퀘이션, 뭐 파라볼릭 이퀘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PD가 ODE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내가 계속 첫 시간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지만 PD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푸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식이 몇 개 없잖아.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진짜 몇 개 없다는 거 알겠죠? 식으로 우리가 써놓으면 많은 물리적인 현상이 같은 형태로 딱 표현되는 거야. 근데 이제 OD는 모델링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문제의 특성이 모델링 안에, ODE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PD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PD는 그냥 있는 거 골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컨벡션 디퓨전 이퀘이션을 딱 보고, C 대신에 로우 U 모멘텀을 집어넣으면 이게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야. D 대신에 그때는 뮤 로 나누기 뮤를 뮤 나누기 로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C 대신에 밀도에다가 비열에다가 템퍼리처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되고, 내부 에너지에 대한 식이 되고, 그때 D 대신에 K를 쓰면은 여기 T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에너지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스페시픽하게 어떤 식이 딱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식은 세상에 그 몇 개 없다 이 말이지.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적인 식은 몇 개 없고, 거기에 개수를 선택하면서 물리적인 문제를 정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개수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문제라고 쳐봐요. 나 지금 요 식을 풀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이걸 뭐 일반적으로 라플라시안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가 열 전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노트북 안에서의 온도 변화, 뭐 CPU가 데워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뭐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출 성형 금형에 내가 쿨링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머 멜트가 쌓아지면 그 온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있고, 뭐 내가 리액터가 있는데 뭐 리액터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히팅이 생기고, 근데 리액터 벽면에는 쿨링 채널을 박아놓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리액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식은 같은 식인데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면 어떤 개수만 선정하면은 물리적인 클래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에너지를 볼 것인지 운동량으로 볼 것인지는 개수를 선택하면 되고, 실질적인 문제는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스페시픽한 문제는 이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빼면은 다 똑같은 식이거든.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 놓을게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감이 오죠. 왜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이 중요한지. 심지어 우리 PD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운더리 밸류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경계값 문제. 그걸 PD라고 불러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바운더리 밸류드 프로그램, PD 대신에 써놓자. PD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 밸류드, 바운더리 값이 있는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BVP. 그게 PD를 얘기해요. 그만큼 어떤 PD 자체는 클래스가 몇 개 없어. 보니까 사실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PD를 어떻게 푸느냐, 물론 뭐 교수님 에어리스의 스트레스 방정식 내가 고체역학 열심히 배웠는데요, 4차 라플라시안도 나오던데요. 그거는 사실은 주어진 PD를, 우리가 기본적인 PD를 어떤 상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미분도 나오는 건데, 기본적인 물리적인 현상은 내가 보였던 컨벡션, 디퓨전, 웨이브 트랜스포트, 그겁니다. 그걸로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 문제마다 그 다양한 물리적인 종류의 문제, 다양한 형상에서 다양한 문제 너무너무 많잖아. 그것들을 구분짓는 거는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경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거 중요하니까 3개. 자, 먼저 경계 조건부터 얘기를 할게요. 경계 조건을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먼저 경계 조건. 먼저 간단한 룰부터 줍시다. 간단한. 우리가 경계 조건은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보통 BC, B.C 이렇게 쓰고요. 이니셜 컨디션은 I.C, 이니셜 컨디션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간단한 룰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바운더리 경계 조건은 이렇게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생긴 두 번의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 들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x 쪽에서 양변에 x의 양쪽에 경계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요, 한쪽에 들어갑니다. x의 한쪽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컨벡션 디퓨전 이퀘이션만 보세요. 어떤 물질이 속도 u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의 경계 조건은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x가 0에서부터 1까지 푼다고 해도 x에 대한 1차 미분이니까 들어오는 쪽에서 경계만 필요합니다. 그게 인플로우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한 개가 미분이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볼 때 공간에서는 2개 미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간에는 2개 좀 있다는 말은 양쪽에 경계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파샬 y에 제곱돼 있으면 y 쪽에서도 y가 한쪽하고 반대쪽 이렇게 경계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각각의 y 1개의 미분만 딱 들어가 있으면 1개 미분만 들어가 있으면 한쪽에만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파샬 t가 돼 있으면요, 요 항이 들어 있으면 이거는 시간에 대한 1차면 초기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파샬 u 파샬 t가 디퓨지비티의 디퓨지비티의 파샬 제곱 u 파샬 x의 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초기 조건 한 개가 u가 예를 들면 u가 x하고 t의 함수인데 u가 t가 0일 때 어떤 함수 이게 뭐 gx라고 쓰면 초기에 어떤 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초기 조건 이게 초기 조건이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응? 근데 파셜 제곱 파셜 t 제곱 이렇게 두 번 미분이 돼 있으면 초기 조건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뭐 공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이니까 공간의 양쪽 끝에서 경계 조건이 필요하고요. 초기 조건인 경우에는 t에 대한 2차 미분이니까 u가 0일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요. 파셜 u 파셜 t 0일 때 초기 조건이라는 거는 무조건 t가 0일 때거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고요. 파셜 u 파셜 t가 뭐 h라고 할까요? hx 요런 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경계 조건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네, 초기 조건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약간 여러분 조금 더 익스텐션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익스텐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항에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인데 in 2D 돼 있어. 그리고 도메인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내가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x 방향으로 이거를 간단하게
뭐 요런 도메인 같으면 요항이 있다는 말은 파샬 제곱 u 파샬 x의 제곱 파샬 제곱 u 파샬 y의 제곱이 있으니까 x 방향의 2차 미분이니까 양쪽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고 y 방향의 2차 미분이니까 아래 위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돼 있으면 모든 영역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 조건이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경계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요항이 들어있으면. 모든 경계에서는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To general geometry.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heat diffusion equation을 푸는데 모든 경계의 경계 조건이 정의가 안 되면 해가 구해지지 않아요. 문제가 정의가 안 되니까. 자, 그건 이그젠플들은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발음이 여러분 좀 어려운데 드리슐레 프랑스 말 바운더리 컨디션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이상한 용어가 많아요. 오늘은 무슨 뭐 엘립틱 뭐 파라볼릭 드리슐레 뭐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나. 모르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 드리슐레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계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PD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의 종류예요. 종류는 크게 드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 드리슐레 이거 발음을 뭐 내가 뭐 유럽에서도 일을 좀 많이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사람마다 발음이 달라. 그러니까 너무 발음을 꼭 나 따라서 안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드리클렛이라고 해요. 드리클렛. 근데 나는 드리슐레라고 해요. 드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프리미티브 베리어블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변수가 u라면 u의 값이 정해진 거예요. 이 바라는 건 스페시파이드 있다는 정했다는 뜻 스페시파이드. 어떤 경계에서 내가 경계 조건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2D 도메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혹은 3D 바디에서 디퓨전 이퀘이션을 푼다면 모든 경계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깥의 경계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값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주는 것. 이제 주 변수의 프리미티브 베리어블의 값을 주는 것. 주 변수의 값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온도 문제 같으면은 온도가 100도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 드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말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요. 이거는 다 노이만이라고 불러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요거는 뭐냐면 경계 조건에 이런 값들을 주는 거야. 미분한 값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배웠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주는 건데요. 경계에는 항상 수직 벡터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직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주는 것. 그거를 뭐 어떤 g라는 함수로 주는 것. 당연히 x, y의 함수겠죠. 이렇게 주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값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파샬 u, 파샬 x는 뭐 10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도대체 이건 뭐예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샬 u, 파샬 t, 이거 x. x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를 여기다 k를 탁 곱하면 이게 뭐예요? 상수만 곱하면 이게 히플럭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온도 조건에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다는 말은 히플럭스를 줬다는 뜻이에요. 온도 in case of 에너지 컨디션. 내가 에너지식에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다는 말은 히플럭스를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운동량 보존에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U가 속도인데 거기다 파샬 X를 집어넣었어. 이 값을 줬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다 점도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전단력이 되죠. 전단 능력이. 전단 C요. 전단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면 히플럭스가 0이다 그럼 뭐예요? 열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열 조건이죠. 뭐 예를 들면 얘를 0이다 이걸 0 파셜 t 파셜 x를 0으로 줬다는 말은 이게 단열 조건이에요. 단열. 그러니까 내가 온도, 그러니까 드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처럼 온도를 준다든지,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처럼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미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너럴하게 쓰면 요건데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알죠, 여러분들이. 노이먼 바 이게 뭐냐면 그레디언트, 이런 방식이야. 그거의 수직 방향. 왜냐면 항상 그 면에서는 수직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함수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전단 능력을 주는 거고, 만약에 U가 디스플레이스먼트다, 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셜 X 변이에다가 요거를 주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영수 모듈을 곱하면 뭐가 돼요? 내가 응력을 주는 거예요. 노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수직 응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서 어떤 대응되는 물리량, 그러니까 속도에 대응되는 물리량, 응력, 혹은 변이에 대응되는 응량, 응력, 혹은 온도에 대응되는 물리량, 히플럭스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또 있어요. 믹스드 타입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거. 이건 그러니까 노이먼하고 믹스드 바운더리 컨디션. 사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어요?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도가 일어나고요. 여기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흘러. 이 T 인피니티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금형의 공기하고 맞닿은 부분에서의 것들. 그럼 여기서의 경계 조건은 여기 온도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 전달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열 전달량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노이먼하고 드리실레만 잘 알면 됩니다. 근데 내가 믹스드 타입 바운더리 컨디션도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열 전달량은 마이너스 K에 파셜 T 파셜 X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열 전달량은 H의 히 컨벡션 코에피션트에다가 서피스 면적은 유닛이라고 생각하면은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이먼 타입하고 드리슐레 타입이 합쳐져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믹스드 타입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당연히 우리 물리량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 풀 때는 이런 거 안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슐레하고 노이먼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는. 근데 물론 앞으로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더 알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문제 프로블럼 셋업 보자. 바운더리 밸류드 프로블럼이라고 쓸까요? 어떻게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EX1 one dimensional heat diffusion equation. 자, 내가 1D heat diffusion equation은 예를 들어서 내가 1D니까 요 방향으로 변화는 보지 않고 내가 한 점에 예를 들어 T라는 온도를 한 단면에서 정의할 수 있고 T는 X만의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X만의 함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X는 A고요. 여기는 X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에 PD가 존재하고요. PD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파셜 T는 디퓨디비티의 파셜 제곱 T 파셜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인 X가 A에서부터 B까지. 이게 이러면 이제 PD가 정의된 거예요. 내가 히트 디퓨전이 되려면 특히 D를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컨덕티비티.
열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를 밀도하고 비열로 나눈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물성이니까. 그럼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이죠. 2차 미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파셜 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양변에 다 경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t의 a가 t는 x하고 t의 함수입니다. 그럼 x 대신에 a가 들어가고요. t에는 상관없는 이런 값. 요게 ta 왼쪽에 있는 값이에요. 바라고 씁시다. 스페시파이 됐으니까. t의 b의 x가 b일 때 값이 tb 바 이렇게 이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요 값과 요 값을 모르면 경계 조건이 안 돼요. 혹은 또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t의 파셜 t 파셜 x의 a 왼쪽에는 뭐 g 이런 값을 줄 수도 있죠. 이거는 노이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쪽의 경계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거는 드리실레 타입일 수도 있고 값을 직접 주는 이 드리실레 타입일 수도 있고 노이만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양쪽의 경계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이런 조건도 있을 거예요. 드리실레 타입하고 노이만 타입을 어떻게 했을 때 뭐 반드시 해가 존재하는 어떤 조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정의되나요? 아니죠. 뭐가 또 필요하나요? 초기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일체 미분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초기 조건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u가 t가 0인 상태에서 이걸 뭐 hx라고 할까요? 초기 조건이 초기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정의돼? 여기 fx 뭐 hx라고 하면 초기 온도 분포가 있고 양쪽의 경계 조건이 노이만 타입이든 드리시 타입이든 반드시 정의가 되면 그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플라스 이퀘이션 한번 볼까요? EX2 라플라스 이퀘이션 혹은 뭐 포화송 이퀘이션. 라플라스 이퀘이션하고 포화송 이퀘이션은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여기서 얘기했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우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우변에 0 대신에 0이 아닌 게 들어가면 그게 바로 포화송 이퀘이션이에요. 알겠죠? 뭐 이게 앞에서 하던 얘기들이랑 너무 다른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이잖아. 내가 아주 많은 경우에 이 대류를 운동량의 대류를 무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비티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 식이 뭐가 되겠어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를 들면 배관 유동에서 압력 차이를 딱 주고 그럼 여기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포화성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 아주 간단한 형태 말고도 다 식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포화성 이퀘이션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플라시안의 u는 뭐 0 이렇게 돼서 뭐 u가 만약에 헷갈리면 이 온도라고 넣어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도메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이게 도메인 D예요. 인 도메인 D. 이거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왜 원D로 안 합니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원D로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ODE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PDE니까 최소 2D는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PDE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경우에 라플라스 이퀘이션 같으면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플러스 파셜 제곱 u 파셜 y의 제곱 우리가 이 라플라시안을 그냥 쓴 겁니다. 요거는 제로 이런 형태의 PDE가 나오고요. 여기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죠. 그런데 x 방향에 2차 미분이 있고 y 방향에 2차 미분이니까 모든 경계에서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 뭐 이렇게 놓으면 모든 경계에서 경계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u의 x가 0일 때 뭐 예를 들면은 x가 0이 아니라 t가 0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죠. u의 뭐 감마 1에서는
뭐 gx 어떤 경계 조건 g1이 있어야 되고 감마 2에서는 뭐 g2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여기서도 노이만 타입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잠깐만 수직 방향 벡터가 보면 감마 3에서는 수직 방향 벡터가 y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감마 3에서는 예를 들면 G3 뭐 이런 거 그리고 파샬 U, 파샬 X 이제 수직 방향 벡터가 X 방향이니까 감마 4에서는 그러면 G4X 뭐 이런 식의 여기는 어디는 노이만 어디는 드리실레 물론 믹스드 타입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여튼 경계 조건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는 노이만 타입, 드리실레 타입에 대해서 손으로 푸는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PD 이건 그때 가서 볼까요? 뭐 다 했는데 세 번째 EX3 하이퍼볼릭 PD 하이퍼볼릭 PD라는 게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웨이브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PD는 내가 여기에 뭐 기타 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기타 줄이에요. 기타 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처음에 여기 뭐 이 기타 줄이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X가 0이고 여기가 X가 0이고요. X는 X는 0이고 여기는 X가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타 줄이 여기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U가 X의 함수이기도 하고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고 뭐 기타 줄이 이렇게 막 움직일 거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움직이기도 하겠죠. 이게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따르게 되고요.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얘는 이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 파샬 제곱 U 파샬 T의 제곱에다가 C 이거는 웨이브 이퀘이션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질만 그러면 피직스마다 뭐만 다르냐면 C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타 줄인 경우에는 이 기타 줄의 장력을 로우로 나누면 이게 웨이브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력만 조절하면은 이 솔루션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줄의 장력을 조절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바꾸죠. 이런 것들 PD를 손으로 풀어보면 이 기타 줄의 장력이 프리퀀시 이 음의 프리퀀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손으로 풀 테니까 굉장히 즐겁죠. 자, 이때는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양쪽 끝단에 있어야 됩니다. 양쪽 끝단에 바운더리 컨디션 들어가야 돼요. 드리실레 타입이든지 U에 X가 0일 때 뭐 U 바가 들어간다든가 혹은 파샬 U, 파샬 X가 뭐 L일 때 양쪽 끝단에 뭐 G라는 노이만 타입 요거는 드리실레 얘는 노이만 이렇게 그리고 초기 조건 어떻게 놔야 돼요? 이거는 시간제는 2.1분이니까 뭐 hx라는 어떤 시간이 0일 때도 있어야 되고요. 파샬 u, 파샬 t에 x가 0일 때 뭐 이거는 뭐 hg 또 뭐였을까? 뭐로 할까요? mx 이렇게 쓸까요? 이게 초기의 속도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문제가 정의되는 거야. 이 문제는. 알겠죠? 모든 이 공간에 대한 2.2분이 있으면 모든 경계 여기서는 모든 경계가 0쪽 끝이죠.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고 시간 전 2.2분이 있으면 자기 자신하고 요것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뭐겠어요? 초기의 기차줄의 속도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딱 내렸다 그러면 초기 형상은 있고요. 기차줄 형상,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초기 형상과 속도가 0 이렇게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디퓨전 이퀘이션부터 손으로 푸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좀 어렵죠. 뭐 왜냐하면 드디어 이 수학과 공학 혹은 사이언스가 PD에서는 딱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지식이나 그 기계공학적인 지식이 조금 모자라니까 아무래도 좀 이해가 좀 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업을 따라가니까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보자. 여기에 일단은 요거
동영상을 브이로그를 끄고요.